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부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모든 통증이 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통증 양상과 자세, 기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내 통증 양상과 비슷하다거나 혹은 내 달리기 자세와 비슷하다면 참고하셔서 개선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 이번에 말씀드릴 통증 양상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입니다. 무릎 외측의 통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구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처음 발을 땅에 디디면서 구부러지는 순간, 마지막에 땅을 밀면서 펴지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으며 어떻게 호전시켜야 할지, 달리기 자세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대둔근. 무릎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관절에 있는 근육을 잘 봐야 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장경인대는 고관절의 근육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앞쪽에서는 대퇴근막 장근, 뒤쪽에서는 대둔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근육의 밸런스 문제로 이와 연결된 장경인대에 긴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릎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두 근육의 밸런스가 문제가 될까요? 보통은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대퇴근막 장근은 많이 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엉덩이 근육을 잘 쓰고 대퇴근막 장근을 과하게 긴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이로 인한 통증을 줄일 수 있겠죠. 대퇴근막 장근 이완. 그래서 하는 처치가 바로 대퇴근막 장근의 이완 그리고 대둔근의 활성화 및 강화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하는데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포인트를 짚어 이완시킬 수 있겠죠. 근육은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대퇴근막 장근의 경우 ASIS 전상장골극에 붙어 있습니다. 허리에다 손을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골반 앞쪽에 뼈가 걸릴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ASIS입니다. 그 다음 연결 지점은 대퇴골, 이 뼈의 대전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옆으로 누웠을 때 골반 쪽에서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더 튀어나와 있어 잘 느끼실 겁니다. ASIS와 대전자, 이렇게 튀어나온 뼈의 두 부분을 짚어보시고 두 부분을 선으로 이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이에요. 손으로 확실히 위치를 짚어보시고 손으로 혹은 다른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둔근 활성화. 다음은 대둔근 활성화입니다. 여러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뒤로 보내는 거죠. 대둔근의 경우 사선으로 결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양으로 인해 사선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몸에 비해서 다리가 옆을 향하도록 들어주는 거죠. 통증 때문에 달리기를 하기 좀 버거운 분들이라면 일단 이런 운동과 이완을 잘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해도 괜찮다 싶은 분들은 다음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사실 아무리 근력 강화, 마사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달리기 자세가 좋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자세, 말기 입각기. 달리기를 할 때 왜 대퇴근막 장근이 긴장하고 있으며 왜 대둔근이 잘 쓰이지 못할까요? 대퇴근막 장근의 스트레칭 자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달리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세가 나옵니다. 다리를 뒤로 멀리 뻗은 상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죠. 다리를 뒤로 멀리 뻗을 때 대퇴근막 장근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퇴근막 장근이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죠. 대퇴근막 장근의 경우 다리를 옆으로 뻗는 역할을 특히 잘 수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힘을 많이 쓴다는 거죠. 따라서 한 다리로 땅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뒤로 뻗으면서 늘어나는 상황. 이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죠. 그러면 다리를 멀리 뻗으면 안 되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다리를 뒤로 더욱 멀리 뻗으면서 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죠. 길게 뻗으며 달리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다리를 멀리 뻗는다 함은 단순히 다리만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반이 같이 틀어져야 더욱 길게 뻗을 수 있는 건데요. 대퇴근막 장근은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반이 같이 움직인다면 다리를 멀리 뻗더라도 대퇴근막 장근이 많이 늘어나거나 긴장되는 정도는 훨씬 덜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에 땅을 밀면서 나아갈 때 무릎을 최대한 뻗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긴 하나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경우 무릎을 펴는 것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를 길게 뻗는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건 통증이 많이 개선된 후에 해주시고 일단은 골반을 충분히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골반 움직이는 느낌을 좀 더 가져간다 생각하고 연습해주세요. 골반이 잘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무릎에 무리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무릎도 충분히 펴면서 길게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잘 뻗는 것이 엉덩이를 잘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발을 처음 디디는 순간에 엉덩이 힘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입각기. 무릎이 구부러지는 구간에서도 통증이 발현될 수 있는데요. 처음 땅에 다리를 딛는 순간입니다. 초기 입각기라고 하는데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죠. 이때 충격을 무릎과 엉덩이에서 잘 분산시켜야 하는데요. 이 역시 골반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골반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경우 다리는 골반에 비해 살짝 바깥쪽을 향하는데요. 이는 엉덩이 근육이 보다 더 힘을 잘 쓸 수 있는
있는 자세입니다. 엉덩이 힘을 잘 쓰는 동작인 런지 동작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처음 땅에 딛는 순간에 가해지는 무릎의 부담을 엉덩이에서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통증이 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의 회내, 발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에는 아치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충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만 이야기해보자면 새끼발가락으로 잘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과도하게 많이 실린다면 이렇게 되면서 달리게 될 텐데요. 단순히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무릎에서의 움직임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또한 무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엄지발가락으로 쏠리는 그러한 발의 움직임을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의식해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달리기 하기 전에 이런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고 자세 신경 쓰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릎 외측의 통증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시작점에 있는 대퇴근막장근, 대둔근의 케어가 중요하다. 통증이 좀 심한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대퇴근막장근 이완, 대둔근 활성화 및 강화, 이후 달리기를 할 때 골반을 충분히 움직이며 달리기 연습, 엄지발가락에 과도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새끼발가락으로 지탱하며 달리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양상으로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